분이긴 하지만 앞에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다시피 강호순 시장하고 참여연대 만든 게 94년도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 일을 많이 했었는데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반부패운동 이런 분야 많이 했습니다만 박 시장하고 저하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17년 동안 제일 성과가 더디게 났던 영역이 뭐냐면 정치개혁과 관련된 제도개혁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당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94년도에 참여연대를 만들고 10년 동안 정말 변화가 없다가 우리 정치사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내선자 등 수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징역 가는 것을 허용하고 이루어진 그 수사 이후에 우리 2004년도 1월 달에 범국민 정치개혁 협의회가 구성되고 2004년도 3월 달에 우리 정치 제도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소위 그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이외의 나머지가 모두 불법화 되는 대신에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원 내에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자금 문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업 차원의 대규모 몇백억씩 착대기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고 또 선거법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돈 선거를 막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정치개혁이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개혁적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당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정치개혁, 정치혁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더 멀리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시면서 우리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 직선제,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민주헌정 질서의 기본 축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정치혁신에 있어서의 이 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 2004년도 이후에 10년이 지금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또다시 이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비해서 저희 정치권이 그것에 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 특히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총선 대선을 앞두고 뼈를 깎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 없이는 수권정당은 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당시 과감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만 대선 패배 이후에 시행이 안 됐고요. 그 뒤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또 김한길 대표 체제하에서도 정치혁신은 늘 화두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추진되지 못했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정말 이제는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책임지는 정치혁신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서 소개된 것처럼 저희 당에서 정말 정치혁신, 혁신과 어떤 클린 정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신 우리 원혜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치혁신위원회가 정치혁신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구성 현황과 쭉 나와 있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이번에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당연직, 당직자 빼놓고는 현직 의원들은 전 초선들입니다. 그래서 개파와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아직은 그런 초선들로 뭔가 확실한 변화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핵심 기조로는 새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런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질서를 혁파해야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낡은 질서의 핵심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혁신 작업의 핵심적 기조입니다. 다만 저희가 10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전당대회까지 기간이 제한돼 있고 더군다나 당 자체의 혁신 문제는 12월 중순부터까지 당원당규나 전당대회 관련된 기본 룰이 결정이 되고 그 뒤로는 전당대회 국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당 자체가 그냥 결의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당원당규를 개정해야 될 사안과 여야가 함께 입법 과제로 해야 될 사안들을 두었고 이 중에서 당 혁신과 관련해서 핵심은 대파 청산에 두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주 1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원혜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지금 국감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모여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당, 충남도당, 그리고 광주시당,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구시당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또 노동자위원회 등 각 우리 당의 계층 부문 세대별 위원회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쭉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지금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과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선거법 개정 문제나 그 다음에 분권화와 관련된 당의 분권화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비대위가 저희 정치혁신 실천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면 그것을 그냥 하고 발표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비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비대위원회나 의 결정을 통해서 의총 결의로 그것을 제도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규위원회 회부에서 당규 개정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당규 개정까지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권을 쥐어도 변화될 수 없게 당규를 개정하는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원당규 개정 분과의 당원 개정 사안으로 비대위의 의결을 통해서 상정해서 이번 전당대 28 전당대회에서 통과시켜서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혁신 실천위원회에서 발표한 모든 사안은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총결이든 비대위의 의결이든 당무위원회의 당규 인준이든 개정 인준이든 전당대회의 당원 개정이든 모든 것을 다 제도화하는 형태로 할 예정이고 정개특위를 통해서 입법과제도 추진할 거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위를 조기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정개특위 구성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가 지금 약 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폐합하다 보면 인근 지역구까지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구의 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두 가지 점에서 내년 6월까지 이 선거구 획정이나 혹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이후에 9월달 정기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헌재가 내년 12월까지 모든 이 선거구 획정을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연말 시한에 쫓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개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해야만 2월 달부터 올해부터 하고 내년부터 바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동시가동되어야만 내년 6월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따가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조금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야당에 대한 그 집권 세력들의 검찰권을 남용한 그 여러 가지 탄압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 유지하더라도 국회가 반드시 이 점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갖고요.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도 저희 합리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개선안이 만들 때까지는 출판 기념회를 안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집은 없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국회 회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예를 들면 뭐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은 특수활동 회의 수당을 전액 다 삭감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원혜영 위원장님께서 힘있게 추진하셔서 성사가 됐습니다만 저희 야당 목으로 되어 있는 국회 도서관장을 저희가 내부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학계에 권위 있는 분을 위촉하는 외부에 두는 방식으로 해서 정당 차원의 이런 기득권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관위를 통해서 반영을 하기로 비대위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차기 전당대회부터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가 후보 캠프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지지, 반대, 지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위 개파간 줄세우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당대회만 열어지면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그냥 수십 명 이렇게 통통 세워놓고 선거 치르고 후보 출마 기자회견하고 또 이제 개파별로 집단적으로 서명해서 누구 지지하고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이 지역까지 쭉 줄 세우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로 했고, 이번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집단적으로 대의원을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대신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개최하는 합동연설이나 합동간담회에 후보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대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선거 공영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당내 선거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선거 공영제, 당내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 공영제를 이번 전당대회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내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자체도 상당히 줄여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어떤 수요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 지금 저희가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와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출직으로 다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파 청산의 핵심을 공천권에 두었기 때문에 이 공천개혁의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대표와 최고위원회 권한을 줄여서 적어도 세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상향식을 선출하면 그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위원으로 후보로 하는 형태로 해서 대표의 공천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또 당윤리위원회도 당기위원회로 개편을 해서 이 독립성을 강화함과 함께 직권조사 등을 통해서 윤리행위를 위반했을 때, 당의 규범을 위반했을 때 제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또 여기 당원들이 계시는데 당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당의 예산과 그 다음에 집행 그리고 그 뒤에 결산의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국민들께서도 다 알 수 있도록 당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부분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저희 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가 법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부정부패로 정당은 공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 선거구 획정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표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서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소위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하고 그 제3의 독립기구에서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렇게 기능한다고 할 때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워낙 많은 폭의 지금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소위 지금 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표의 등가성은 높아졌지만 지역 대표성이 지금 수도권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몰리게 되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들 저를 포함해서 비례대표 54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홍일학 의원님 같은 분 빼놓고는 다 수도권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면서 그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당을 해서 예를 들면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하면 영남권에서도 상당한 비례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 장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을 아마 저희 당에서 결정을 해서 하되 어떤 경우에도 그 지역의 이 대의성이 지금 보장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아무리 저희랑으로서 어려운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 하더라도 2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의원이 없는 이런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당내에 있어서 당의 재정, 오늘 비대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당이 갖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의 시도당, 특히 이 열악한, 저희 당으로서 보면 열악한 지역, 이 대구 경북 문화 혹은 부산, 경남 이런 지역의 당의 재정을 배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이런 취약 지역에 있어서의 당세 확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도 하고 또 당의 군권화를 통해서 당의 권한도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는, 그래서 중앙당을 축소시키고 시도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당개혁 방향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편, 개혁 작업과 또 하나는 저희 당내의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당의 재정, 인사권, 그 다음에 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그 권한을 가진 권한과 관련해서 시도당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정당 혁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 다른 분들의 어떤 토론과 질문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